스티븐 로저스는 수많은 작전 속에서 연합군의 승리를 이룩했지만 종전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기에 또 1940년대를 살았던 사람이기에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합니다. 하지만 콜슨 요원은 이럴 때일수록 구식 영웅이 필요하다고 말해줍니다. 영화는 이 장면을 통해서 콜슨 요원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물이라는 걸 한 번 더 관객들에게 각인시킵니다. 또한 실드에 도착한 스티븐 로저스가 나타샤를 통해서 콜슨 요원이 광적으로 캡틴 아메리카 카드를 수집한다는 말을 스티븐 로저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가 캡틴 아메리카 오타쿠인 것까지 보여줍니다. It was quite the buzz around here finding you in the ice. Thought Coulson was gonna swoon. Did he ask you to sign his Captain America trading cards yet? Trading cards. They're vintage. He's very proud. 이러한 설정들은 콜슨 요원이 쉴드 최종의 요원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웃이라는 걸 관객들에게 세뇌시키는 장면입니다. 영화는 콜슨 요원이 따뜻하고 배려가 넘치며 친화력이 높고 유쾌한 오타쿠임을 보여줌으로써 슈퍼 히어로들이 콜슨 요원을 바라보는 시선에 관객들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합니다. 그 이유는 관객들의 뒤통수를 칠 마블의 변태력 때문입니다. 여기에 비행기 장면에서 콜슨 요원이 스티븐 호킹이라는 대사를 주목해서 바라보면 1940년부터 1912년까지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동면에 있었던 그이기 때문에 지구인 대부분이 알고 있는 스티븐 호킹을 알지 못합니다. 이는 스티븐 로저스가 새로운 세상에 아직 정화하지 못한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인과 동시에 콜슨 요원의 순발력과 배려, 그리고 스티븐 로저스가 불안해할 수 없는 심리를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디테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어벤져스 1편이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닌 스티븐 로저스만을 위한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는 토니 스타크는 본인 스스로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스티븐 로저스만을 위한 영화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블은 단 한 편으로 영화의 캐릭터를 180도 변형시키는 멍청한 행동을 하지 않는 제작사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벤져스 1편에서는 배경 설명은 짧게 남기고 스티븐 로저스를 성장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를 통해 애국심이라는 이름하에 수많은 전쟁을 겪었던 인물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 성장하는 캡틴 아메리카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그리고 모래알처럼 합쳐지지 않는 어벤져스의 팀워크를 바로잡을 리더로 선출하는 영화 그 중심에 캡틴 아메리카 스티븐 로저스를 넣음으로써 어벤져스라는 팀이, 그리고 어벤져스라는 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의 탄생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어벤져스 2편은 토니 스타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래야 시빌워에서 두 명의 리더가 싸우는 모습을 관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이후 어벤져스 3편에서 날지 못하는 캡틴은 지구에서 싸우고 날 수 있는 아이언맨은 우주에서 싸울 수 있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블의 치밀하고 하지만 여유 있고, 그러면서도 관객들과 어떤 방향으로든 소통하고 호흡해 나가려고 하는 영리한 제작자라는 것을 새삼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해줍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화는 현혹시킨 사람들과 로키의 연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후 장면에서 치타우리 종족과 협상한 로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가 하루빨리 포탈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다음 전략을 짜나갑니다. 한편 실드 내에서는 콜슨 요원이 스티븐 로저스에게 자신이 모은 컬렉션 카드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I mean, if it's not too much trouble. It's a vintage set. Took me a couple of years to collect them all. Near mint. Slight foxing around the edges, but we got... 데스탑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함정이라는 것을요. 마블은 철저하게 관객의 마음을 가지고 놉니다. 이는 정말 엄청난 스킬이며 이후 장면과 이후 시리즈에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 배에 잡혀 있었던 쉴드의 최종의 요원, 그리고 쉴드를 배신했었던 인물, 그런 그가 로키 일당을 찾았다는 정보를 어벤져스 멤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Location? Stuttgart, Germany. 28 Königstraße. 그 장소가 바로 독일 슈투르가르트 퀴니티가 28번지입니다. 실드에 침투한 하이드라의 잔당이 독일에서 로키 일당에 활기친다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마블은 변태가 확실합니다. 참고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로케이션 촬영은 아무 곳이나 선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처럼 팬덤이 높은 곳이나 혹은 스토리와 연결되는 곳, 배경이 좋은 곳, 아니면 투자자의 입김이 들어간 곳 등등. 그렇다면 어벤져스 1편에서는
하필 하이드라의 잔당이 독일을 언급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래서 마블이 정말 엄청나게 디테일을 좋아하는 변태 집단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